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어, 오늘은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있는 집합 건물에서의 그 집합 건물 자체에 대한 성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어느 국가기관이든 어떤 여러분들 비법인 사단이든 아니면 여러분들 자생단체든 간에 나름대로의 어떤 단체 모임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이 단체들마다의 성찰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렇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찾겠습니까? 좀 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보면 어디라도 보면 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시돼야 되고, 그러면 그 변화 속에서는 긍정적 방향,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법률에 기반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연히 가지고 가야 될 공동체에 대한 우리가 의식일 뿐만 아니고 사명이기도 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에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게 명예, 권력, 탐욕 이런 부분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또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결국에 그 단체, 어떤 집단, 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오류, 그리고 그 어떤 확정 평양이라고 하는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좀 그렇게 키우지를 못하고 우물안 깨구리로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자기 기만이 일어나고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모든 것을 행사하려고 하다 보니 다수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좀 추상적인 이야기를 좀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집합 건물에서 우리 소유자, 입점주, 그리고 그 관리인이나 관리위원, 그리고 관리사무소 직원분들, 호텔 같으면 또 호텔에 있는 운영사, 뭐 이런 곳들이 있죠. 또 상가에 있으면 상가 또 번영에도 있죠. 입점주분들이 모임으로 되어 있는. 자, 이런 곳들에 여러분들이, 저는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아야 될 것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에 맞춰서 진행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부분에 이게 공동체의 이익을 가져가는 부분은 가장 소중한 거 있죠. 그리고 가장 좀 소중하면서도 가장 이렇게 잘 갖고 나가는 것은 있죠. 혼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모두가 같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이간질을 시킨다든지 또는 어떤 사람들 간에 이렇게 패를 만든다든지 서로 간에 이쪽 편 저쪽 편 이분법적으로 또는 삼분법적으로 이렇게 가져갔을 때 우리 공동체는 엄청난 손실과 함께 그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풍요로운 삶을 얻을 수가 없겠죠. 공동체 전체 말하는 겁니다. 또 개인에게도 마찬가지 그러한 직접적인 피해가 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있는 이 관리단에 대해서 성찰을 해야 되죠. 그리고 투명해야 되겠죠. 공정하고 모든 것을 다 공개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각자가 해야 될 권한과 의무가 있죠. 그것을 지키면서 가야 되겠죠. 그러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집합 건물에서 보면 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래에도 그러면 우리 집합 건물은 나아질 건이 없는데요. 우리 호텔은요. 우리 상가는요. 우리 그 시장은요. 우리 오피스텔은요. 뭐 이런 저런 곳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그 제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연배가 꽤 많이 되신 분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중에서 연배가 좀 많다 보니 삶을 사시면서 이제 조만간 돌아가실 수도 있는 이런 분들 입장에서 한번 본다면 그 풍요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늦은 때가 있는가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 오랜 인생을 사신 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고 아마 이야기하실 것 같거든요. 그냥 삶을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늦은 때는 없고 지금부터 개선해 나가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처럼 있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있는 집합 건물에 지금부터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투명성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공개적인 모든 것을 공개하고 공정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권한이 있으면 그 책임이 반드시 따라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잘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임원을 좀 하고 그리고 다음에 임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분들에 대해서 모든 이렇게 절차적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다음 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또 인계 과정도 잘 거치게끔 이렇게 잡아가는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는 좀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늦은 것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풍요로운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 집합 건물에 미래는 어떨까요? 미래에 대한 여러분들 집합 건물은 미래에도 문제거리가 생기겠습니까? 아니면 기회가 생길 것입니까? 지속적인 성찰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바꾸게 된다면 미래의 삶은 기회가 되겠죠. 결국 우리 각자가 어떻게 보면 지금 집합 건물에 있는 분들이 소상공인 여러분들, 소유자분들 다 이렇게 분들이 그리고 또 뭐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그 각자가 자기들의 생업을 위해서 살고 계시는 거죠. 소유자분들은 소유자분들 나름대로 임대업에 대한 생업, 임차인은 그 영업을 잘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업, 그리고 직원분들은 그 건물 보존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생업. 그러니까 각자가 어떻게 보면 모두 우리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일 거라고 봅니다. 우리 인간들 다 그렇죠. 그런데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만 우리는 그 일 이상의 존재인 것은 분명한 거지 않습니까? 그 일 이상의 존재라는 부분이
결국에 인간에게는 모든 분들의 대부분의 분들 공동체의 혜택이 될 수 있는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합 건물에 있는 총유물에 대해서는 지분권이 없기 때문에 엄격하게 모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또는 소유자 그리고 입점주 그리고 직원들도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자기의 직책에 충실히 하도록 이렇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에 사실 대부분이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뭐 그 정치에 큰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어떨 때는 지금도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어떻는가요? 그 검찰권에 대해 검사분들에 대해서 검사 수사권, 검수를 완박한다, 검사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라고 해가지고 조금 말이 많게 되죠. 예전에 아마 여러분들 한 몇 년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검수완박 말고 그때 당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죠. 총장이 뭐 잘했다 잘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는 그때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법무부에서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잘못을 했다면 그러면 소명의 기회를 반드시 줘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인 절차라고 했죠. 그런 거 없이 있죠. 막무가내식으로 검찰에 대해서 검찰총장에 대해서 법적인 그 소송을 하면서 물러가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문제 있다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게 되더라도 패소를 할 것이다 라고 아마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분명히 유튜브에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야 이런 것이 아닙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부분요. 당연히 검찰도 수사권을 가지고 경찰도 수사권을 가지도록 해서 서로 협력 관계를 가지도록 해야 되죠. 그래야 민생뿐만 아니고 각종 민생에 대한 범죄들 뿐만 아니고 각 기관들에 대한 범죄들, 또 권력층에 대한 범죄들을 갖다가 우리가 서로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으로 제대로 이렇게 잡아가면서 있죠. 좀 미를 갖다가 그러니까 착실하게 절차에 맞춰서 공정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수완박까지 이렇게 가는 것 자체는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집합근무라고 좀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어떤 특정한 이게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가져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꼴불견이거든요. 이 자체. 그래가 우리 공동체에 무슨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 검찰의 문제점도 있었던 부분이 있죠. 근데 검찰의 문제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검찰에 대한 수사권을 없애버린다. 여러분 집합건물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집합건물 자체의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고 새롭게 한다 하더라도 그 시스템이 완전히 엉망이 뭐 새로운 시스템을 가져간데 그 시스템 더 엉망인데 그 시스템을 가져가겠다. 여러분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집합건물도 그렇지만 이게 모든 것이 이렇게 시스템을 가져가는데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람이 실행을 제대로 안 하니까 그 집단들이 실행을 안 해서 문제인 것 뿐이지 그 실행을 할 수 있도록 그 내부에서의 성찰하고 시스템을 잘
다듬어 간다 하면 얼마든지 공동체가 다 잘 살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이러한 기반을 가져갈 수 있는데, 우리는 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좀 집합건물과 지금 제가 금수안박과의 그 부분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집합건물 있죠. 과거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과거대로 잘한 것과 잘못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잘못한 것들은 고쳐 나가면 되는 거고, 잘한 것은 개선해 나가면 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잘못한 것을 갖다가 싸잡아 매가지고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해서 이간질시키고 하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지금의 저는 이게 집합건물과 이렇게 금수완박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의 지금 상태를 볼 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마 수사권 있죠. 경찰들 중에서 아주 잘하시는 경찰들도 있는, 대부분은 잘하시죠. 저번에 사건의 재구성 보니까 그 보이스피싱의 어떤 그런 사건들을 우연히 ATM 머신에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여성분이 보이스피싱하고 가담된 자죠. 막 100만 원씩 이렇게 마음대로 뽑아가지고 앉아 거기 있는 보이스피싱 관련자한테 막 돈을 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연히 그 경찰 수사관이 자기도 돈을 뽑으러 가면서 보니까 너무 이상해서 바로 그 전화를 해가지고 그런 피해자가 발생 안 하도록 막았더라고요. 며칠 전 제가 유튜브에 보니 수사관님들 중에서 정말 제대로 수사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수사관들은 그렇지가 않죠. 수사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죠. 공정하게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고, 물론 주관적으로 혐의점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첫째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공정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불구하고 수사관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그렇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죠. 또 법리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도 있고, 물론 또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검사 측도 객관적인 법리 구성은 제대로 하는데, 그런데 현장의 실무와는 좀 다른 의견을 많이 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호 보완 관계로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그거는 타당할 뿐만 아니고 건전한 논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지금 하고 있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저는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가면 저는 볼 때는 제 판단일 뿐입니다. 저는 볼 때 이렇게 가면 더불어민주당에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 때 아마도 거의 참패할 것 같거든요. 제 의견일 뿐입니다. 아마 이것도 한번 잘 새겨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그 집합건물과 관련 없는 이야기도 하나 들어갔죠. 금수완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관련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지를 오늘 마무리를 하자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집합건물을 스스로가 성찰하도록 하고 변화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